좀 우울한 얘기지만 지금 점점 2차 대전 직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있으면 낀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낀 나라가 뭐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그 대표적인 데 우크라이나네요. 그 시쳇말로 개고생을 하는 그런 나라들란 말이야. 원래는 러시아가 출발이 우크라이나야. 요즘엔 키이우라고 그러죠. 러시아 말로 키예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992년인가 그때가 키예프 공국이 처음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역사가 우리들 것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사람들은 키예프가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 역사의 일부다 이거죠. 이 러시아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짜리즘, 황제 제일주의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절대 군주를 신봉한다는 거야. 두 번째가 러시아 정교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맹신이라는 것이 그 의심을 하고 않고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동방정교가 그래요. 지도자에 대한 맹신도 되고. 세 번째 정치색이 뭐냐면은 패트리오티즘, 애국주의.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얘기 안 해요. 나폴레옹 전쟁은 조국 전쟁, 2차 대전이라고 안 그러고 대조국 전쟁. 그만큼 패트리오티즘이 조국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보세요. 딱 모이는 게 푸틴이야.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푸틴의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불패다. 러시아 국민은 나를 절대 지지할 것이다. 근데 간과한 게 있지. 이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당황하고 있는 건 푸틴이야 지금.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둘째 아내가 박살나기 전에는 안 끝나. 만화가인 이원보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지만 지금 점점 2차 대전 직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차 대전 직전의 그 상황이 뭐냐면 파시즘이 기승을 부릴 때 아니에요. 지금 전체 큰 나라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컨대 푸틴, 이것도 일종의 파시즘이거든. 러시아식 파시즘. 푸틴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것은 스탈린 시대야. 강력한 소련의 재건이라고. 이건 정확하면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야. 그런 거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로 보듯이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지금 인도 보세요. 인도 수상이니까 모디 수상인데, 이 사람도 완벽한 포퓰리즘의 종교 획일주의야. 힌두 제일주의. 지금 뭐 터키뿐 이집트 뭐 등등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 중국의 시진핑이 대표적인 거죠. 중국 시황제지 지금. 중국몽이란 게 뭐예요? 청제국이 아니라 지금 중화 제국을 다시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1로가 그게 뭐예요? 제국 건설이에요. 독일 제국과 당시에 그 서쪽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볼셰비즘, 이 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옛날에는 국가 포퓰리즘이었는데 이제 정치인 개별 포퓰리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참 인류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그래도 역사를 알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알고 자기네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여기라는 걸 알았어.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지만.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그 역사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길로 포퓰리즘을 가고 있다고. 에고이즘. 그것이 큰 차이야 지금. 확 느꼈던 사건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렇죠. 오래됐죠. 원래는 러시아가 출발이 우크라이나야. 요즘엔 키이우라고 그러죠. 러시아 말로 키예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키예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992년인가 그때가 키예프 공국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우크라이나가 날씨 좋고 그 열매 잘 맺히고 곡창지대고 그러니까 드니프르라고 그러죠. 그 강가에 키예프라는 데서 이게 키예프 공국이 커요. 그게 루스족의 나라거든. 최초의 루스의 나라가 바로 이게 키예프 국가예요. 키예프 공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역사가 우리들 것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사람들은 키예프가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 역사의 일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바레나 그거 가지고 중국이 대공정에서 동북공정에서 이것은 고구려 거 아니다. 이것은 중국 거다. 그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소리냐? 고구려 땅이었다. 이 싸움은 똑같은 거죠.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있으면 낀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낀 나라가 뭐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그 대표적인 데 우크라이나네요.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발트 3국, 라트비아 이런데 이 띠가 유럽 대륙이라는데 세 개의 강대국이 있거든.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러시아가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끼는 나라는 항상 정말 그 시쳇말로 개고생을 하는 그런 나라들란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심한데 우크라이나, 폴란드예요. 왜? 산이 없어. 내가 3년 전에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탔거든. 가면서 놀란 것이, 나 그때까지 책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1200년대에
징기스칸이 그 짧은 시간에 몽고에서 폴란드까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그걸 타보니까 알겠어. 거기에서 막는 게 없고 딱 하나 막는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저 우랄산맥이야. 우랄산맥인데 그게 높이가 에버리지 500m야. 남산보다 조금 높아. 이거 넘는 거는 이건 식은 죽 먹기지. 그러니까는 몽고에서부터 폴란드까지 이 대평원에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거야. 고속도로가 놓여 있다는 얘기는 온갖 강한 자들이 다 덤벼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많은 비극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현대사로 오면서 또 어떻게 좀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인 적이 거의 없었고 한 번은 오스만 제국 영토였다가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 러시아가 잡아먹고 그래서 거의 러시아의 속국 합병되다시피 되었다가 그러니까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소련 시대에는 2200만 평방킬로미터였어요. 그 한반도가 100개가 있는 그런 땅덩어리였는데 1991년에 이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15개의 공화국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공화국만 남았는데 그것만 해도 17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러시아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 가지 정체성을 러시아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짜리즘, 황제 제일주의라는 건 다시 얘기해서 절대 군주를 신봉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짜르가 사라진 적이 러시아 역사는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였는데 이 사람은 총살당했고 그 다음에 레닌이 들어왔잖아.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 들어왔잖아. 이게 다 짜르야. 그렇잖아. 절대 권력자니까. 그 스탈린 죽은 다음에 흐르츠체프 들어왔고 고르바초프 들어오고 이제 푸틴 들어왔어. 한 번도 짜르가 없은 적이 없어. 그 짜르즘이 이 국가의 그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가 러시아 정교예요. 동방정교.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가지고 70년간이나 정교를 말살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결국은 졌잖아. 정교가 완벽하게 부활했잖아요. 소련 시대에도 얼마나 그 이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정교를 탄압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모스크바 가면 그 러시아에서 제일 큰 중앙 성당이 있어요. 그걸 1933년인가 스탈린 들어와서 폭파해버리고 그걸 야외 수영장으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러시아가 딱 그 이제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거 부활했잖아. 그래서 지금도 제일 화려하고 큰 교회로 나왔어요. 내가 그 러시아 쭉 여행하면서 놀란 게 이 정교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활 밀착된 종교가 아니잖아. 기독교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신이 그리울 때 그리고 신에게 기도하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제일 놀란 게 오후 2시인가 3시에 정교당 교회를 들어가는데 20대 청년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관에서 보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돈독하다는 게 정교라는 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러시아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은 패트리오티즘, 애국주의.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적이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1812년 나폴레옹한테 1915년에 독일에 의해 가지고 제1차 대전 때 침범을 받았고 세 번째는 다시 또 독일에게 히틀러의 침공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 패전한 거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휴전을 했거든.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얘기 안 해요. 나폴레옹 전쟁은 조국 전쟁 2차 대전이라고 안 그러고 대조국 전쟁. 그만큼 패트리어즘이 조국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보세요. 딱 모이는 게 푸틴이야. 패트리어즘, 짜리즘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맹신이라는 것이 그 의심을 하고 않고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동방정교가 그래요. 하나의 그 맹신이니까 지도자에 대한 맹신도 되고 그 다음에 애국심 어느 나라 애국심보다도 이 강한 1861년에 처음으로 농노가 해방됐거든. 미국보다 2년 전에. 이 농노가 그렇게 늦게 해방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땅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사람들의 애국심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푸틴의 인기가 시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음에 그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확실히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얘기한 짜리즘, 그 정교와 애국주의가 있는 한 나는 불패다. 러시아 국민은 나를 절대 지지할 것이다. 근데 간과한 게 있지. 이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당황하고 있는 건 푸틴이야 지금.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둘째 아내가 박살나기 전에는 안 끝나. 러시아가 박살나겠어? 우크라이나가 박살나겠어? 아니면 크게 터지던가. 푸틴이 박살날 가능성도 있죠. 도망가는 놈들 많잖아. 그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애국심이지. 앞으로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왜 내가 푸틴을 위해서 죽느냐 그거죠. 거기도 2030은 달라요. 우리처럼. 그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거 전부 다 지금 불안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하겠지. 시진핑도 이렇게 딱 보면 자기 전쟁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인도 편이 나왔잖아요. 좀 어떤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고 우리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인도는 지금 완전히 꽃놀이 펴지고 있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독립하자마자 네루 수상이 있었거든요. 간디하고 같이 독립운동한 이 사람은 굉장한 인텔리고 브라만 계급 중에서 최고급 브라만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골이야. 이 사람이 쓴 외교 정책이 기가 막혀. 네루가 수상할 때가 이제 소련,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막 냉전이 시작될 때거든. 제3세계, 그러니까 식민지배 당했던 나라들의 인텔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금수저들인데 좌익이야.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사회주의자하고 공산주의는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소련은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것은 인간성이 말살된 살린적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도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비동맹주의로 나가거든. 소련하고도 동맹을 안 맺고 미국하고도 냉전 시대 동맹을 안 맺어. 그러면 불안한 건 누구냐? 소련과 미국 둘 다 불안한 거야. 근데 파키스탄은 딱 보니까는 인도하고 제일 왼수주의 왼수 아니야. 여기는 이슬람 국가고 여기는 힌두교 국가니까 왼수인데 파키스탄이 볼 때는 인도의 왼수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왜? 카시미르 분쟁, 국경 분쟁이 이 세계에서 제일 길고 불확실한 국경을 가진 게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히말라야의 국경이니까 누가 올라가서 제복을 했어. 뭘 했어? 맨날 싸우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원수는 적은 인도다. 근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적이다. 그러면 파키스탄과 중국은 뭐냐? 동맹이지.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왼수야. 그렇다면은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적의 적은 적도 아니지만 친구도 아닐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딱 보니까는 이 비동맹이니까 얼른 미국하고 동맹을 맺죠. 그러니까 이제 네루 입장이 난처해진 거야. 근데도 끝까지 동맹을 안 맺고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이니까 당연히 원조를 받지. 대신에 파키스탄 소련 원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얼싸좋다고 소련이 인도에게 원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루가 미국 보고 야 소련 주는데 너 우리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울며 겨자 먹고 대규모 원조를 주고 그게 줄타 외교를 잘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인도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줄타기도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한쪽으로 간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맹은 미국이라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돌아서 가지고 우리는 완벽하게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척진다. 그러면 이제 한판 붙자는 거지. 근데 거기서 얼싸좋다 할 사람은 누구냐? 북한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타기란 것이 어떤 실리 외교 내지는 그런 걸 정말 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외교라는 게 최고도의 공화가 돼요.